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분위기 왜 이러는 걸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머선129님께서 진짜 국장 문제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왜 시장 하락하는 거죠? 사실 이유가 그렇게 딱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뭐 금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이제 뭐 50bp를 2번 인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국내 시장은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어제보다 조금 하락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저 이제 한국장 종가 기준보다는 훨씬 더 올라 있는 기준인데 예. 뭐 코스피는 좋은데 코스닥은 사실 혼자서 이제 FOMC 찍고 있죠.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예. 이제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뭐 공매도 관련 이슈가 좀 존재를 하는 거고 사실 개인들의 투매가 사실 오히려 더 오늘 나왔어야지 시장에도 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래요. 네, 오늘 보시면은 이제 그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들어온 물량들을 거의 정리를 하고 콜옵션까지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루 만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다시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방 포지션 잡았다고 오늘 이제 바로 매도하는 걸 봤었을 때 오늘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오전에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코스닥은 음전을 이제 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 시장들이 갖고 있는 이제 리스크죠. 뭐 신용잔고 문제되고 다 이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제들이 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현재 지금 보여주는 주가는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먹던 거 막 뺏기는 기분이에요. 그 보시면 그 고점 대비 하락 분포도 중간값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때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요때요. 고점 대비 웬만한 종목들이 7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 때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웬만한 종목들 50%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쇼크 때 48% 중간값이 나왔으니까 이때보다 지금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10월에 어느 멋진 날 어제 연출이 됐는데 오늘 조금 힘이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자, 하락장 속에서 데드캣 바운스 국면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조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매도 금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만지작만 거리고 달면 안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월 전체로 봤을 때 월간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올 때까지는 저는 예. 이제 이렇게 우울한 얘기는 할 줄 예. 몰랐거든요. 근데 예. 일단은 우울한 얘기 먼저 일단 저라면은 뭐 멋진 날이 아니라 10월에 혼조세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을까? 이 다음 주죠. 네. CPI가 나와야죠.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제 트리거죠. 방화세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가 반등을 할 거면은 나에게 확실한 이 재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데드캣 바운스 국면 전망이라는 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위로 이제 어떤 재료가 붙느냐에 따라서 더 강한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더 강한 하방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좀 서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시장도 좀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존에 이제 지난번보다 확연히 꺾이고 올랐던 이제 코어 CPI 쪽이 꺾임세가 확연히 드러나야지만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10조 규모의 증한 펀드를 10월 중순 대가동, 공매도 금지 검토. 이것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한국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의 놀이터입니다. 파생시장 쪽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100%의 승률을 기록하는 정말 이제 기괴한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트리거가 공매도 금지가 첫 번째 이제 트리거가 될 것 같고 이제 증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하방을 좀 막아주는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증한 펀드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입해 주는 게 아니라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 만한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무조건 종목들을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을 끌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죠. 저는 지금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현재 뭐 PBR이나 PER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로 비교를 했었을 때는 지금 거품들이 모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한국 총 상위권 기업들은 돈을 이전보다 못 버는 거지 못 버는 기업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IMF를 한번 겪고 일어나서 현금을 쌓아두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즉 부도 위기가 특히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코스닥 종목은 뭐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껴 있어서 그런 예. 것을 조금 제외할 수도 있거지만 그만큼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체력 자체가 코스피가 훨씬 더 높고 코스닥이 이제 조금 비리비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당연히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체력이 약했던 코스닥 쪽에서 반등이 더 강할 거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시장은 지금 트리거, 즉 이제 반등의 방아쇠를 기다리고 있다. 그 방아쇠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사실 지금 뭐 현금 여력도 많이 떨어져 있으신 예.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내 계좌를 지켜봐야 될 때기 때문에 내 계좌를 지켜보고 내가 얼마만큼의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 탈출을 할지 네. 좋은 평균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흥분할 필요도 공포에 젖어 있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을 키가 다음 주 한 현지 시간으로 13일 네,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거 보고 잡을 가능성이 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급락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예, 이 와중에 오늘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려온 소식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오만전자 탈출해라 하고 임원들한테 특명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요즘 뭐 주가가 이렇게 속절없이 밀리다가 이 정도는 그래도 바닥은 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TF팀을 신설을 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도록 이야기를 내리는 상황이고요. 600만 명에 달한 소액 주주를 염두에 둔 것이겠죠. 배당 확대 등의 주주 환원책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5만 원이면 싸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주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5만 원이 되면은 이제 사실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상승들이 뭐 거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예.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정말 잘 벌고 현금 창출력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전에 있었던 거품들이 지방이 다 빠져서 지금은 근육만 남은 상태예요. 이제 사실 5만 원께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사죠? 그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일단은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제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지방이 다 빠지고 네. 뼈만 남으면 또 체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근육이 네. 있는가,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있는 기업인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후자 쪽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삼성전자를 보시는 네, 거잖아요. 당연히 뭐 탄력성은 좀 다른 이제 뭐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에 비해서 당연히 상승세가 그렇게 높게는 뭐 하루에 5% 이상 상승하는 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 만약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국 시장을 이제 대변을 해서 봤었을 때는 네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아니라 돈을 덜 버는 돈을 조금만 덜 버는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소멸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예. 이제 이런 부분이다. 이제 실적 비수기에 강한 종목과 실적 시즌에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두렵기 때문에 실적 비수기에 약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오히려 3분기 때 강했던 기업들은 비수기 때 강하고 이제 실적 시즌에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 섹터마다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주가치 TF 신설 당연히 마찬가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주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이제 미국 기업들을 좀 비슷했을 때 막 현금 창출력은 거의 유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조 규모의 막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이제 그런 맞아요. 이제 매번 이런 액션도 보여주는 삼성전자는 제가 단 한 번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없고요. 매입은 모르겠고 소각은 네, 없었던 그죠.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이런 부분들 존재를 하고 사실 배당도 버는 돈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약하죠, 많이. 뭐 2%대 이제 분기 배당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재고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TF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겠죠. 뭐 자사주 매입이 될 수도 있고 소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당률을 늘림으로써 주주들에게 내가 번 현금을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을 이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이 다 이게 좀 부족합니다. 대만과 예. 한국이 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대만 쪽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수급이 좋았던 게 그래도 대만 기업들은 이제 상위권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그래도 보조 이제 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액션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주 환원책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는 외국인들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근육이 잘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셨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그러면 매수하시겠어요? 근데 저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4만 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 이제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반도체 기업들 내에서 이제 좀 가리겠죠. 돈을 잘 벌었던 기업들이 있고 혹은 이제 돈을 못 벌었던 기업들이 있고 단순 기대감만 올랐던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뭐 DB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돈을 네. 이전보다 덜 버는 거지 못 버는 기업들이 아닌데 위에서 정말 많이 때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방 산업 둔화가 이 정도일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들, 현금을 많이 쌓아둔 기업들이 경기 침체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소나기, 태풍이 오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태풍의 눈에 매수를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만하다, 싸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가 글로벌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른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삼성전자만 괜찮다는 의견이세요? 아니면 반도체 섹터가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의외로 반도체 쪽에서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워낙 공포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좀 있습니다.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둔화가 되지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적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좀 덜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빠지는 게 맞은데 그 주가의 하락폭이 과하다라는 의견이 또 나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예, 이게 예.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뀝니다. 뭐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한 지 꽤 됐죠. 네, 네네. 그죠. 이게 빅사이클 얘기하고 3개월 있다부터 주가 그때가 빠지기 시작했죠. 고점이었어요. 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데 항상 공포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을 조금 덜 버셨던 분들은 이제 다 올라오는 거 보고 사야지. 이런 분들도 당연히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내가 주식시장에 투입이 돼서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예. 지금 반도체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되고 다만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많죠. 다만 예. 성장주 말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많이 빠졌던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지 예. 상대적으로 승률이 좀 높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탑픽은 뭐예요? 일단 삼성전자도 괜찮고요. 저는 예. DB하이텍을 조금 우선으로 보고 있는 게 뭐 당연히 뭐 매각 이슈가 이제 분할 관련된 있죠. 분할 네.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이제는 뭐 지방이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기는 사실 좀 힘들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DB하이텍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의 DB하이텍의 현금 창출력, 뭐 네. 쌓아둔 현금을 필두로 해서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답형으로 마지막 질문을 네. 가겠습니다. 지금 투자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반도체, 그리고 딱딱 영업이익, 실적 잘 내는 기업, 그리고 이제 분할 이슈, 철회. 네, 이렇게 세 가지 나눠요.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은 애플, 네.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 셋 중에서 하나만 내가 당장 지금 뭐 5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한 종목만 살 수 있다 한다면. 저는 일단 DB하이텍 쪽으로 좀 손을 주고 싶은 게 삼성전자는 네네. 뭐 아시겠지만 뭐 지수 영향이 충분히 있고 탄력성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아예 매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예. 저도 조금 더 탄력적인 구간은 하이텍 쪽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 둘 다 좋지만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탄력성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탑픽은 DB하이텍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식망과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